어제 국내 증시는 고점 돌파 이후에 다소 상승 탄력을 반납하면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는 10년 내 현금 비중 최대로 늘려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해서 다소 신중론을 제기하는 듯 했는데요. 간밤 미국 시장의 방향성은 일단 안도 랠리였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최근 채권 시장 중심으로 흔들림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 일단은 일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PPI 안도까지 반영이 되면서 관세발 인플레이션도 그 전날과 다르게 다소 잠잠해진 분위기인데요. 미국의 안도 랠리와 국내 차익 실현 욕구, 이 사이에서의 고민, 지금부터 그 답을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프리마켓 시세부터 보시죠. 현재 반도체 투톱 엇갈려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꽤 탄탄합니다. 어제도 닷새 만에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파나 싶었는데요. 막판에 매수로 전환한 데 있어서 매수 1위인 삼성전자의 공이 컸습니다. 이제 6만 5천 원 안착하고 7만 원 갈 수 있을지 잠시 후 체크해보고요. SK하이닉스는 반면 1%의 약세였습니다. 간밤에도 엔비디아 소폭 올랐지만 AMD가 조금 강했다는 점, 투톱의 차별화된 양상 오늘도 힘 실어주게 될지 보셔야겠고요. 지금 분위기가 좋은 쪽 2차 전지입니다. 프리마켓 시세에서 다 같이 오름세, 특히 간밤에 테슬라가 크게 올라가며 4%의 반등을 보였는데요. LNF 중심으로 강세, 에코프로와 LG 엔솔도 상승물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 체크해보죠. 바이오 쪽으로 본다면 알테오젠, 펩트론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은 바이오가 그 전날까지는 미 국채금리가 다시금 반등한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을 느끼며 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왔었는데요. 간밤에 다시 한번 국채금리는 4.4%대로 다소 진정된 모습 속에 오늘 반격을 시도합니다. 분위기 좋은 쪽은 또 원전 그리고 로봇입니다.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가 1%가량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재명 행정부 쪽에서 자기 국정 과제에 대형 원전은 뺐지만 SMR 중심으로는 과제 포함시키면서 기대감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모든 밸류체인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가장 크게 올라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M&A발 기댈까요? 2% 올라갑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면서 지니어스 액트 이 법안 가상자산 3법과 관련돼서 아직은 의회에서 계속 진통 중이긴 한데요. 통과 낙관론에 힘싣고 있습니다.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 보겠습니다. 네카오의 반등과 함께 엮어볼 수 있는 NHN KCP, 결제안에서 증권가의 호평까지 나오면서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으로 가장 크게 오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단할 NHN KCP 오늘 시세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더불어서 리플 서클 급등 나오면서 우리기술 투자도 같이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청담 글로벌이 어제 이어 강세네요. 화장품주 안에서 시세가 엇갈리는 양상 보였었는데요. 대중국 쪽으로 키워드 실어봐야 될지 잠시 후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 지금도 좋습니다. 프리마켓 시세에서의 강세, 정규장까지 강세 이어가면서 7만 전자 안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망의 날입니다. 10년간의 사법 리스크 해소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기대감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움직임을 본다면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읽어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장 팔았습니다. 닷새 만에 매도 전환 하나 싶었는데요. 막판에 들어오면서 한 500억 원 정도 매수로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보니 전체적으로 시장은 팔았는데 삼성전자 중심으로만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위가 거의 달라서 반도체 소부장 이오테크닉스 포함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정도만 담았습니다. 삼전은 3,800억 원 정도로 담아서 7월 8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의 누적 순매수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K반도체 안에서의 러브콜 1위는 하이닉스에서 3전으로 일주일 만에 바뀐 상황입니다. 왜 담고 있을까요? 최근 삼성전자를 둘러싼 달라지고 있는 긍정적인 시각에는 여러 가지가 작용하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 나온 엔비디아 H20 저사양 칩이죠. 대중 수출 재개 이 내용이 가장 주요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쪽으로 납품하는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거다. 더불어서 AMD가 크게 튀니까 이쪽으로 HBM 납품하는 삼성전자가 더 좋을 거야. 하반기에 실적 기대감 반영되고요. 더불어서 이번 주에 나온 또 다른 뉴스는 폴더블 아이폰 그 솔루션, 삼성 디스플레이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이 배제됐다는 소식에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투심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팩트체크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입니다. 삼성 사법 리스크 해소 기대감까지 작용하면서 역시 이제 6만 전자에서 답답했던 주가 회복이 이제는
자체적인 사법 리스크에 있어서 해소되면 더 강하게 주가는 가볍게 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입니다. 일단 그럼 첫 번째 움직임부터 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 수출 허용되면서 수혜받고 있는 삼성전자. 왜? 보통은 이제 삼성전 엔비디아와 하이닉스가 연결고리가 깊다 보니까요. 그 당일에는 하이닉스의 투심이 잠깐 좋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일차의 움직임을 본다면 확실히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힘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해석에는 AMD가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그 수혜, 다음 타자는 AMD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윤곽을 드러냅니다. 어제 LS증권에서도 증권 리포트를 통해서 한 차례 거론이 됐던 내용, CNBC 쪽에서 미국 상무부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자사의 MI308,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H20처럼 저사양 칩인데요. 이 AMD의 MI308 칩이 대중국 수출 라이센스 곧 재개될 거다. 지금 그래서 양산 준비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음 타겟은 AMD구나. 그러면 AMD도 중국 쪽으로 납품하게 되면 수출 재개되고 이렇게 되면 실적까지 회복이 되겠죠. 이쪽으로 지금 신제품 MI350 쪽으로 삼성전자가 HBM 납품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 지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연결고리가 가능하죠. 더불어서 최근 들어 엔비디아가 강한 상승을 나타내는데 AMD가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 데에는 지금 엔비디아의 MS를 뺏어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 HSBC 쪽에서는 하반기의 신제품인 MI355X, 최근 블랙웰 울트라만큼이나 강력해라는 호평들이 나오고 있는 제품인데요. 하반기의 MS 확대 기대감을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는 IB의 리포트가 연일 나오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도 잇따라 나옵니다. 웰스파고에서 제시한 목표가를 감안해봤을 때 종가 기준으로 아직도 15% 이상의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벤치마크 시장 대비로도 엔비디아 주인공보다도 AMD의 약진 주목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체크해야 합니다. 사법 리스크 말씀드렸는데요. 실적도 있고 사법 리스크도 있고 환율이 최근 1,390원까지 가는 부분도 사실은 참 불편한 내용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의약품과 반도체 쪽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곧 발표할 거야라는 이런 압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지 변수는 언제든 이 주가를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당장 실적 쪽으로는 어제 장중에 나왔던 ASML 실적 가이던스, 관세 때문에 불안하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투심엔 불안하고요. TSMC가 오늘 장중 실적을 내놓을 텐데 사실 실적 가늠이 아주 쉬운 종목입니다. 4월에서 6월까지 봤을 때 매출이 한 43조 넘었거든요.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전년 대비 한 52% 증가한 지금 17조 7천억 원에 달할 거다라고 전망 나오면서 6개 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해내지 않을까. 이 부분은 사실 삼전보다는 하이닉스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삼자 AI 연합체제에 힘 실어줄지 하이닉스가 최근 30만 원을 뚫지 못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영향력 같이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 이슈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오늘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 회계 부정 의혹 관련해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4년 10개월 만에 열리게 되는 대법 선고입니다. 기각 가능성을 시장에서 높게 보는데요. 무죄 확정되면 10년의 사법 리스크 해소되고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다음 신사업 대규모 M&A 쪽으로 시선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도 같이 작용될 수 있고요. 같이 보실까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미 삼성그룹주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전자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아래서도 꽤나 탄탄하게 주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산은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는데요. 0.4%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재생명 같은 경우에도 최근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기대감 작용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보실 수 있는 삼성그룹주와 더불어서 지금 로봇주들도 좋거든요.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보면 항상 삼성이 이 100조 원의 현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습니다.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다음 신사업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내리기 어렵다는 이런 시각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무죄로 확정이 되게 되면 그다음으로 가장 유력한 M&A 후보군 로봇이 꿈틀댈 수 있을지 이미 프리마켓 시세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추측이 팩트로 이어지게 될지 체크해 보시죠. 자,
자, 빅테크의 AI 투자는 계속된다. 이 AI 내러티브는 이번 주에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700억 달러, 이제는 900억 달러까지 펜실베니아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 빠르게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투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AI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런 야심찬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게 민간 쪽에서의 빅테크 AI 투자입니다. 결국 공공으로 이어질 소버린 AI, 트럼프 행정부의 빅픽처를 위한 모든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빅테크에서 AI 투자 근황 업데이트를 쭉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 행정부고요. 메타 간밤에 보니까 저커버그 CEO 입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인의 AI 초지능 쪽으로 우리가 투자 막대하게 넣어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고요. 같은 맥락에서 하이페리온, 이 데이터 센터 이 이름인데요. 용량을 5기가와트로 지금 확장 투자하는 것에 지금 지원하고 있다. 이게 지금 40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전력난을 지금 빅테크에서도 굉장히 유심히 체크하고 있고 이쪽으로 돈을 넣고 있겠다. 돈을 지원하겠다라는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간밤에 올랐는데 머스크의 XAI. 최근 보면 XAI가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의 새로운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꽤 기대감이 크죠. 그록이 탑재된다. 로보택시에 탑재되면서 이 기대감과 함께 다시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수 있을지도 기대감이 큰데요. 이쪽에서 사우디 AI 기업과 손을 잡겠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측면 역시 빅테크의 AI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힘 실습니다. 펜실베니아 방금 미 행정부의 투자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바로 알파벳에서 이쪽으로 수력 발전 계약 체결했다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고요. 오라클도 AI 최근 대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신고가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내러티브 힘실게 되면 같이 보셔야 될 종목들 쭉 모아드렸습니다. 하드웨어, 반도체겠죠? 소프트웨어 같이 보셔야겠고요. 소버린 AI가 구축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지켜보셔야 될 네카오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강자들, 이스트소프트 같은 자체적인 솔루션 있는 쪽은 계속 지켜보셔야 합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조금 뒤에 있고요. 가장 앞에 있는 단은 AI 전력 인프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분위기 좋은 ESS 포함해서 변압기, 전선, 원전까지 움직임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시 관세 리스크가 커지면서 조방원 같은 관세에서 조금 더 강한 무풍지대 쪽으로 힘이 실어지는 모습인데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이 정책에서 원전이 좀 빠질 거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차기 국정과제, SMR 포함됐고요. 대형 원전은 살짝 빠졌습니다. 그 안에서 움직임 나올 수 있는 쪽,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한 현대건설, SMR 미국 쪽으로도 지금 진출하고 있죠. 게다가 DL, ENC, 대우간살 같은 건설 관련 종목들까지도 같이 움직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그럼 구체적인 종목 전략으로 가보죠. 네, 지수 예상 호가 들어옵니다. 51분이라서 한 9분 정도 출발까지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수 견조하네요. 하루 만에 반등 3,193선. 코스닥은 이번 주 800선 아주 안정적입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의 안도랠리가 나왔고 최근 좋은 삼성전자는 더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대망의 날입니다. 김성훈 대표님, 오늘 대법 선고 있는데요. 사법 리스크 해소 기대감으로 최근 올라왔다고 봐야 할지, AMD가 또 신고가까지 연고가까지 올라가면서 삼성전자랑 자연스럽게 연결고리가 좀 맞춰지잖아요. 여러모로 좋을 텐데 지금 65,000원 안착입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자리일까요? 네, 악재는 이미 선반영을 많이 끝낸 터라서 네. 호재에 많이 민감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사법 리스크는 이제 해소된 것으로 많이 여겨져서 이미 반영을 많이 했잖아요. 삼성그룹 이제 지배구조 안에서 물산도 최근에 급등 랠리 보여줬고, 생명까지도 이제 지분과 관련돼서 급등 랠리 보여줬다면 이제는
이런 그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포커싱을 맞춰줄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 AMD의 중국 수출 호재가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이 슈팅은 충분히 좀 남아있다고 보는 상황이고, 일단 관련주들 소부장 업체는 오늘이 이 상승 트리거는 좀 더 마지막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지배구조 이슈로서 본다면은 이제 삼성그룹 그 관련돼서 좀 더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넘어왔다. 그룹주 중에 누구 볼까요, 그럼? 당연히 물산을 봐야겠죠. 물산 보자. 물산도 외국계에선 TP를 좀 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좋습니다. 프리마켓에서 물산은 0.7% 올랐고요. 지금 호가 수준 1% 올라 18만 원 위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삼성 그래도 더 간다. 아니면 지금 하이닉스가 호가에서 3%나 빠져요. 네. 여기에 기회를 보세요, 혹시? 저는 삼성전자도 좋고 SK하이닉스도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둘 중에 뭐 지금 선택하자라고 본다면 삼성전자를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는데, SK하이닉스가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나 올라갈 때 파급력이나 이런 부분이 보여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자가 조금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시 한번 SK하이닉스 쪽으로 수급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SK하이닉스를 보자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가져오신 관심주가 솔브레인이에요. 네. 그래도 소부장을 보시는 이유는 혹시 투톱에 힌트가 있나요? 어떻게 본다면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랑 많이 엮여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삼성전자의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소부장 쪽으로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브레인이 어디장에서 또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장비 쪽만 상승 탄력을 받았던 부분이 이제 소재 쪽으로도 이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이 제일 잘 따라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3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충족을 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솔브레인도 보자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26만 원, 손절가는 19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26만 원까지 봅니다. 어제 거래 동반하며 급등 나왔어요. 솔브레인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원전인데요. 어제는 조방원 중에 조선의 날이었습니다. 원전 쪽으로 이제 정책 기대감이 다소 좀 줄었고 자체적인 개인기로 많이 좋았었던 섹터인데요. 이재명 정부의 SMR, 차기 국정과제 포함된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집니다. 이제 내부적인 모멘텀 한 번 더 실게 되면 신고가 추가적으로 더 돌파할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돌파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갖고 왔었던 유리기술이라는 종목도 SMR, 한국형 SMR, ISMR 사업에 계속된 국책과제나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전 관련주를 볼 때는 항상 대형 원전 쪽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소형 원전까지도 같이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 네.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 시간이나 어떻게 보면 부지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한국형 SMR, ISMR 같은 경우는 부지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소형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더 건설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적으로도 어떻게 본다면 SMR 쪽으로 더욱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조금 눌려 있잖아요. 네. 지금 타점 여전히 좋다고 보시는지, 사실 1차적으로 주셨을 때 이미 140%의 상승률을 내고 그때 빠져나오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공략 타점이잖아요. 지금 보면 두 빌도 그렇고 다 쉬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지금 타점 한 번 더 설명 주실 수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일 어떻게 본다면 상승 탄력을 받아주면서 시세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과도한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이 지금은 조금 더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이제 한 번의 상승 탄력만 받아준다라고 보면 어떻게 본다면 과거의 시세처럼 다시 한번 또 분출되면서 고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원전 충분히 조정받은 쪽으로 보신다면 우리 기술 매력도가 올라갑니다. 하반기 수주 있는 원전 제공량 시점 기억하도록 하고요. 다음 키워드가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이 법안과 관련돼서 속도가 많이 늦어질 거라는 우려, 그리고 크립토 위크 안에서 그 내용을 기다리는 분위기 속에 어제 또 매물 출회가 나왔던 종목들도 많았었는데, 제표결 내용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미국장에서 애프터마켓에서 좋았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종목이 또 이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김 대표님, 이 조정 끝 다시 이제 추세 재개할 시점에서 사자는 의미신가요?
트럼프의 설득이 많이 먹힐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고요. 뭐 아직까지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안은 하원 통과와 서명을 이끌어낼 가능성들이 충분히 열려있다. 그래서 어제부터 사실 NHN, KCP라든가 뭐 KG 이니시스를 비롯해서 이 유통회사들이 먼저 좀 움직였거든요. 뭐 다나를 비롯해서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뱅크를 오늘 좀 공략주로 갖고 온 이유가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입법화가 좀 늦어질 수 있으니까 샌드박스를 추진해서 이 신기술에 대한 일정에 대한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그런 법안인데, 샌드박스를 추진할 때 유의할 점이 뭐냐면은 이 자본력이라든가 예치금이 풍부한 회사를 중심으로, 그리고 신기술의 모든 영역을 포함시켜야지 사실 입법화 전에 샌드박스가 좀 먹힐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서 저는 카카오뱅크를 그래도 중심적으로 갖고 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피지사 중에 1위 업체죠. NHN, KCP가 워낙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쪽으로 본다면은 추종하기가 좀 쉬운 쪽이 아마도 이 카카오 그룹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뱅크 가격 전략은요, 지금 페이 좀 밸류가 부담스럽다 이런 신한투자증권 리포트도 나와서 걱정되는데 단기 공략인가요, 전략? 일단은 뭐 카카오페이가 일단 좀 부담스러운 거지, 카카오뱅크는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네. 카카오뱅크가 1분기 실적, 2분기가 좀 부진하더라도 저는 이제 카카오뱅크의 모든 역량을 우리가 투영해 봤을 때 사실 가격에 대한 메리트는 지금 2만 원대 후반에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 2만 5천 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만 원. 카카오뱅크는 페이와 다르게 밸류 매력, 그러니까 밸류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은 자리다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재반등 노려보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2만 5천 원. 카카오뱅크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